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형성의 보스다. 저는 건치의 김형성입니다. 예,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네, 오늘도 옷이 바뀌지 않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오늘 우리가 선거 끝나고 뵙는 거죠? 네, 그렇죠. 총선 끝나고 예, 총선의 총선 결과는 전에 지난 방송을 했었고요. 네, 녹화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열심히 이제 촬영을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쯤에는 뒤풀이 자리에서 제가 민주당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처음에는 제가 될 거라 그랬다가 저희 사국장님 얘기 듣고 검색하고 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한참 이제 민주당 그 후보 공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휘말리면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꿋꿋이 정영준 선생님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당연히 여당이 이제 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뭐 여당의 참패였어요. 뭐 108석, 국민의힘이 108석이고 민주당이 175석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여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정부 심판론, 견제론이 이제 주요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총선을 좀 지켜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크게 가해졌다. 이거는 뭐 이제 누가 봐도 팩트죠.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은데 특히나 이제 그 민생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서민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월급쟁이들의 삶이 팍팍해졌지 않습니까? 실질 임금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영이 된 걸로 저는 이제 보이고, 그러나 이제 뭐 다만 원래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것들이 여전히 한계는 있는 거예요. 선거라는 부분은. 저는 뭐 선거가 모든 걸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혹자가 이야기하듯이 시험 성적이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경향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그날 뭐 이렇게 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본인의 공부 테크닉이나 이런 배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한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 같이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색이나 인구 구성이 특히나 일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상황을 이제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이 집권 여당이 완전히 폭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탄핵 수준의 어떤 총선 결과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게 이제 요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뭐 민의를 잘 반영하지 않고 뭐 듣지 않는 그 대통령이라서도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총선 결과가 어떤 의료 관련한 이슈하고도 좀 관련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총선을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다들 기억하실 때는 총선 전날까지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그 국무총리께서 매일 그 지금 이 의정 갈등 뭐 전공의 파업과 관련돼 있는 지금 이 국면이 정부의 주장대로면 이제 보건의료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 중대본 그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총선 딱 끝나고 나서 한 8일인가 9일 동안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 뜻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는 그 와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국정 기조는 맞는데 이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 니들이 일을 너무 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일을 좀 똑바로 해.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니들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가르침을 딱 지침을 주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게 상황이 약간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어떤 강력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이제 정부의 힘을 잃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정부의 성격이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보건의료 부분에서도 제가 요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의료 산업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민영보험 중심의 어떤 공급 체계라든지 아니면 뭐 민영 공급 중심의 의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던 것에서 소극적인 수준에서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만 챙겨가지고 아마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뭐 의료 민영화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 제주도지사 시절에 영리병원 찬성했던 원희룡 같은 사람들, 물론 뭐 원희룡이 뭐 영리병원 그때 공론조사의 결과도 무시하고 국내 최초로 허가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뭐 제일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의료 영리화 민영화론자들이 대거 이제 탈락하는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주의 깊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는 큰 변화는 없게 될 것 같다는 게 요즘 제 생각입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대중원 사태 이후에 뭐 대통령이 선택했던 건 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에 수장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대거 이제 주도했던 인물인 노은홍 씨가 지금 대표로 내정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 드라이브로 오히려 강력하게 걸게 되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라서, 어쨌든 총선 이후에도 뭐 그래 달라 정부 정책에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제 선거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총선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도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 주제 중에서 최근에 있던 국민연금, 저희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공론위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국민연금 공론위가 뭔가 이런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서 설명을 곁들여서 좀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그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예, 그 의료 개혁은 3대 개혁 과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기억이 다 안 나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세 개가 3대 개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국민연금 문제를 계속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이제 그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재정론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은 이게 재정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정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나면 젊은 세대에서 그만큼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부분을 재정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안들을 계속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정 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랜들을 계속 이제 내는 것을 소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덜 주겠다. 예. 덜 주겠다. 아니면 더 많이 걷고 덜 주겠다가 이제 핵심이죠. 이제 만약에 재정 긴축을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걷고 덜 줘야 재정 고갈 시점이 뒤로 가잖아요. 이거 보험 계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숫자적으로 당연히 지금 많이 내고 조금 받으면 쌓여져 있는 곳간에 쌓여져 있는 게 계속 유지가 더 오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는 고갈되는 건데 그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게 젊은 사람들 니들한테 좋아라고 지금 계속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조중동이나 경제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이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갖고 있는 함의는 제가 봤을 때 뭐냐, 첫 번째는 지금 한 1,070조 정도의 국민연금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 1,070조는 누구의 돈이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도 비슷해요. 건강보험도 1년에 이제 거의 한 90조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걷는데, 근데 건강보험은 저희가 의료 서비스로 대부분을 다 그 소모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의료비로 다 지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금은 이게 현금이니까 현재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결국은 엄청난 돈이 이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계속 적립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현금 급여다. 연금은 이제 65세가 돼야 내니까 이게 적립이 된다는 얘기고, 예, 건강보험은 아프면 나도 내가 돈 내고 내가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은 현물 급여니까 서비스가 발생해야 한 곳에 대해서 뭐 일정 금액을 가지고 이제 지불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연금은 현금 급여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낸 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자신의 평균 소득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둘 사이의 이제 핵심적인 지점은 엄청나게 큰 돈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축적이 되거나 적립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재정학적 측면이나 이제 기재부의 그 속내는 이 돈이 자신들이 움직이는 막강한 자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070조의 연기금은 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국민연금 기금들은 각종 채권이나 주식에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 이제 뭐 아시아나랑 합병할 때도 보시면은 제일 주주가 사실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 합병을 찬성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것은 기획재정부 연기금을 관리하는 경제 관료가 사실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큰 기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이 만약에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한국의 지금 이 경제 관료들이 갖고 있는 이 막강한 파워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경제 관료들이 이후에 뭐 전관이나 뭘 해서 이렇게 회전문으로 돌면서 하는 이 구조의 고리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게 큰 속내가 하나가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축적해가지고 그 연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들한테 자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빠져나갈 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연기금을 이런 사적 기업에다 많이 투자하지 않고 공적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사적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그 이유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을 어느 순간에 빨리 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적 기업에 투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거기다 투자해 놓고, 막상 지금 와가지고는 재정 고갈이 다가오니까 더 내고 덜 받을 준비를 하라고 지금 협박을 한 건데, 아무튼 요게까지가 이제 제가 연금 그 전문은 아니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사회 단체나 아니면은 연금 전문가들 중에도 이제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은, 아니 지금도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소득 대체율이 한국이 이제 40%거든요. 소득 대체율 40%라는 거는 40년 동안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받았던 사람이 후에 40만 원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달. 그러니까 40년을 그렇게 자신의 그 계속 납부한 임금 소득에 40%만 받으니까 실제로 40년을 다 일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 40%는 매우 낮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득 대체율이 60% 이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니까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나 어르신들이 뭐 용돈보다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물론 뭐 많이 냈던 분들이야 좀 더 받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소득 대체율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차마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데 더 받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 더 받자고 하는 쪽이 소득 보장안이라고 하는 안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기획재정부나 경제지나 보수 경제지들이 주장하는 게 재정안전안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계속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국회로 지금 이 정부에서 이게 연금이라는 게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딱 들어보시면 알지만 뭐 보험료를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예, 뭐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21대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정해서 이제 개혁안이 나오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그나마 그 자기들도 이제 뭐 국회의원들끼리 전문가들끼리 논의하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영리병원도 마찬가지였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 정책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론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수기 과정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인구 분포나 지역 분포를 고려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서 그냥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금 양쪽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2박 3일 정도 계속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요.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토론도 하고 학습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좀 알자 뭐 그런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수기라고 하는데, 이제 수기라고 하는 거는 민주적인 절차고 대단히 괜찮은 절차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수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 몇 줄 보고 아 연금 이거 더 내고 덜 받아야겠네, 아니면 이거 젊은 세대들은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 이 수기 과정을 거쳐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결국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더 내고 더 받자가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내고 더 받자고 하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정부, 뭐 자본, 보험회사 뭐 이런 등등등은 다
덜 받는 거를 기존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내고 덜 받자. 그래서 이제 이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다수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대 조건으로 또 이 수기 과정에 참여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신 게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에 국고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은 국민연금에도 국고 지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정부가 국고 지원을 국민연금에 지금 안 하는 명분이 뭐냐면 1070조나 지금 적립이 돼 있는데 국고 지원을 왜 하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논리냐면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국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선제적 국고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약속대로 계속 안 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그럼 매년 기재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약속대로 안 하냐.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건강보험 지금 재정 흑자로 지금 누적돼서 20조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숫자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1조씩 얼마씩 더하는 거는 낭비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편한 대로 이 셈법을 쓰고 있는 건데 이 똑같은 우려가 지금 발생한 게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 수기부터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틀 전에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그 수기 과정에서 국민들이 찬성한 이 소득 보장안,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재정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아예 대놓고 이제 이거는 반대. 그러니까 사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싶었던 거는 더 내고 덜 받는 거를 국회에다 떠밀어서 통과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더 낼 수는 있어. 근데 더 받아야지. 이거 지금 이거 쓸모가 없잖아.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건강보험에 이제 저희가 보건의료 쪽에 주는 시사점은 현재 어쨌든 이 총선 이후에도 정부 기조가 국정 기조가 긴축 기조라는 거예요. 긴축 기조라는 게 이 긴축이라고 하는 것도 재벌이나 기업들한테 긴축이 아니고 노동자, 서민, 우리 환자들한테 긴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수가 없다. 낭비다. MRI 초음파 같은 건 더 이상 보장해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러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MRI 찍으면. 건강보험에서 안 해줬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재정 파탄론이에요. 그리고 재정 파탄론 이야기 나온 다음에 끼어 들어가는 게 세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고 그 레파토리는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 그리고 총선을 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금 개혁은 근데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금 개혁에서 만약에 지금 재정안 논자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그 재정 안정안으로 해서 많이 내고 덜 받는 걸로 만약에 귀결이 되게 되면 앞으로 저는 사회보험은 점점 더 이제 그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그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 다 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부동산에 더 투자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뭐 자식들한테 용돈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그게 거의 끝나가는 세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되면 더 거꾸로 정부의 이야기랑 달리 세대 갈등은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문제가 없고 그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언제 늙을지 모르니까 그런 막연히 그렇게 세금 많이 내고 뭐 연금 많이 내고 하면 짜증 날 수 있겠죠. 지금 사는 것도 팍팍한데. 하지만 그 노인들이 결국은 그럴 정도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생계선이나 소득 보장이 안 되면 본인들이 부모한테 용돈 주던지 아니면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노동시장에서 다시 다 경쟁해야 되는데 사람 예비금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쳇바퀴가 돌아가는 거라서 연금에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도 한 말씀 드렸고요. 그 어쨌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선택이 소득 보장안을 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부터 궁금한 건 이게 고갈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어떤 건가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갈이 되는 건 사실인 건가요? 아니 고갈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러니까 고갈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고갈이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더 오래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요 사적 자본에 이 연금이 너무 투자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결국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게 연금이 아니고 연기금이 투자한 삼성전자랑
연금이 투자한 현대자동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 때문에 연금을 계속 못 빼게 되면 고갈은 고갈 문제를 떠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걸 그럼 설계할 때 고갈 안 되게 설계하는 게 맞죠? 아니죠. 연금은 기본적으로 이 설계할 때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이미 적립금이 없거든요. 그냥 그에 내 가지고 그냥 그에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구조가 어느 순간에 이제 급격하게 고령층이 늘어나니까 그에 걷어서 그에 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고령층이 이제 노령층이 적었을 때는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적립을 좀 하다가 이제 그걸 털면서 가는 방식으로 가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냥 적립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저희 퇴직연금 같은 적립 방식이 아니고 수정 적립 방식입니다. 이거는 수정 적립 방식이라는 건 이게 시프팅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국고 지원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고갈 시점이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그에 걷어서 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인구 구조가 지금 이제 저희가 58년 개띠부터 뭐 71년 돼지띠까지가 이제 뭐 거의 매년 100만 명 이상 엄청난 베이비 붐 세대잖아요. 이 세대 이제 지나가고 나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23만 명밖에 안 태어나는 이제 극악의 상황으로 지금 갔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애초에 이게 이렇게 밸런스가 어느 순간에 한 40만 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쭉 가면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또이또이 하면 되는 계산법이거든요. 지금 이 연금 고갈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계산법에서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젊은 세대들한테 부담이 커질 거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저출생 문제도 큽니다. 근데 거꾸로 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교육비랑 주거비 때문에 지금 그나마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도 못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구조가 그냥 악순환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악순환을 부추기는 저는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기재부의 이런 주장들은.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금액을 외국처럼 공공병원이나 공공요양원이나 이런 데다가 담궈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후에 못 빠져나가는 거고 거기서 수익이 크진 않지만 최소 수익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그게 연금하고 선순환이 됐어야 됩니다. 보통 뭐 국채라든가 뭐 채권을 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은 국민연금 기금이 연기금이 이제 고갈된다. 그래서 이제 돈이 뚝 떨어지니까 돈을 저는 못 받게 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기금의 기금도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냈던 돈을 받는 구조 뭐 이런 구조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기 고갈과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금 자체가 조기고가 되면서 이제 여러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그 얘기인데 사실 이런 충분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토론한 결과가 실제로 그러면 그게 기금이 다 떨어져서 자식들한테 다 부담을 우리 후세대한테 부담을 하는 걸 선택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충분한 정보를 통한 토론회 자체가 더 내고 더 받자 맞죠? 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제 그 일반 시민들도 그 수기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보험도 저희가 무슨 흑자를 내야 된다고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맨날 말씀하시지만 이게 돈이 돼야 되고 국가재정 거기에 투입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아마 충분하게 어떤 수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셨다면 뭐 적절한 정책을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말씀하신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저는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국민들을 선택했던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정책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회에 이런 이미 있는 구조를 통해서도 했지만 국민들의 어떤 수기 민주주의 토론을 통해서 자기 뜻이 반영이 되는 게 오히려 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랴부랴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무마하려는 발표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가 의료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뭐 의료정책은 보건산업부고 복지부가 복지는 안 하고 지금 기재부랑 똑같이 이제 보험 계리적인 성격의 민영보험처럼 계산기만 두드린다는 거니까 진짜 한심한 일이죠. 뭐
총선 이후에 뭐 우리가 그 참패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뭐 의료 개혁이라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을 갈 기대를 하긴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어떤 그 긴축 재정 방식, 수기 민주주의를 토한 내용도 이제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짤막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연금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게 된 게 어쨌든 건강보험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도 국민들을 저희가 이렇게 수기를 한다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면 보장을 넓히자고 하는데, 그리고 약간 더 내더라도 보장을 넓히자고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실제로 구현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구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지금 사실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보험료율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비슷한 어떤 그 맥락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건강보험도 대개혁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기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긴 말씀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